일단은 읽어드릴게요. 평소처럼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납겨. 풀이 눕고 드디어 불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녹는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김수영 시인은. 근데 사실은 김수영 시인이 저항 시인이라는 거는 되게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 시보다도 저는 좀 더 급진적인 시들을 많이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시를 뭐 순수하게 문학적으로 해석 하기보다는 뭐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읽히는지를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풀이라는 시를 처음 접했을 때 풀은 민중을 상징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쪽수가 있고 풀이라는 게, 그래서 뭐 정권이나 이런 거한테 밟혔을 때, 감사합니다 하루님, 밟혔을 때 무너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중이라는 것들은 강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많이 읽고 실제로 김수영 시인도 그런 의도로 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래 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아니라 개개인을 보더라도 풀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송죽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단단해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어떠한 고난이나 풍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그러고 싶은데, 물론 그래야 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속 지키는 거나 뭐 책임감 이런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을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모든 것들을 내가 대나무나 소나무처럼 무식하게 이겨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풀도 눕는다 내지는 뭐 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게 많아도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건데 꼭 그러지 않는 거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고 흔들리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거,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냥 마음껏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한데도 해야 될 게 많으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막 주변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찡찡댈 때도 있어요. 야, 나 자고 싶은데 할 게 너무 많아.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변에 걱정 안 끼치고 혼자서 우직하게 견뎌서 성과를 딱 냈을 때 보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짜릿했기 때문에 한 번도 공부하다가 힘들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랑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스트레스 원이 이거여서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쉬어야 되고 내지는 울어야 되고 내지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나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사람은 이해를 해주고 아닐 사람은 일찌감치 떠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나한테 처해진 어떤 힘든 것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다가 그럼 주변에서는 별일 없는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평소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네? 내가 모르는 면이 있었네? 이러면서 서로서로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서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누군가가 너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몰랐어라고 하면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공부라는 거, 입시라는 부담감,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는 마치 무슨 소나무인 것처럼, 바위인 것처럼, 아, 공부? 재밌지. 아, 새로운 거 배워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걸 주변이랑 나누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걱정을 안 시키는 게. 근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그걸 건드리는 어떤 말을 딱 했어요. 비슷한 말을. 그럼 이제 나는 빵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주변에서 너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뭐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루님. 그래서 표현을 할 사람이 사실은 주변에 꼭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돼줄 사람. 근데 그러려면 솔직하게 오픈해야 돼요. 나는 풀이라고.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나는 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때로는 눕고 싶고, 눈물도 난다는 걸 오픈을 해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 독야 청청하는 소나무야.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야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더 힘들었어. 너는 알아서 잘 해결하잖아. 너는 잘 이겨낼 거야. 이런 말이나 하죠. 근데 정말 힘들 때 그런 말들이 더 힘이 빠진다는 거는 제가 경험으로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다라는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루님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오픈을 해서 말을 해주는 것처럼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피곤했어.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아팠어. 내지는 공부가 요즘 안 돼.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저는 이제 내 얘기를 그때부터 들어주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게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래야 이제 얘기가 통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 혼자만 힘든 거를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게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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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풀이라는 게 민중을 굳이 상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밟으면 찌그러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오면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래야 더 오래 버팁니다. 요즘에 뭐 건물 내진 설계도 뭐 지진이 오거나 바람이 오면 살짝씩 흔들리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그거를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자재로 정말 정말 단단하게 지을 수 있다면 또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일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제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힘든 일은 힘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속에서 나는 이거를 내가 혼자서 견뎌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러지고 결국에는 힘들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황하는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내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지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풀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 근데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유연함도 물론 풀의 뭐 엄청난 성향 중에 하나지만 그거보다도 밟으면
찌그러지고 비가 오면 슬퍼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거를 그냥 부끄러움 없이 밖에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온갖 동네에 말할 필요는 없겠죠. 거기서 오는 상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얘기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변에 힘든 건 힘들다, 싫은 건 싫다, 짜증나는 건 짜증난다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이 줄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 그게 힘든구나 얘한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미안하다기보다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내일의 나를 믿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부가 시험 전에 충분히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나를 믿으면서 머릿속에 아직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봤자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전에. 그럼 저는 이제 막 보다가 옛날 같으면은 내가 시험 전에 이 책을 일독을 못하고 들어간다고? 라는 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절반 정도밖에 못 봤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번 달에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걔가 기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고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어떠한 자신감이 생기냐면 변호사 시험까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나 버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만까지만 해도 200일 어떻게 버텨? 250일 어떻게 버텨? 이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중간에 멘붕 오면 어떡하지? 무서웠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는 틀려야지, 맞으라고 하는 문제는 맞아야지, 그리고 어려운 거는 어렵게 공부해야지, 까먹은 거는 틀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나는 더 이상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 믿음이 생겨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결국에는 저는 항상 공부가 스트레스와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정말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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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기인데 시험 직전이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점점 더 그 가속도는 올라갑니다. 쌓이는 가속도는. 그러면은 멘탈이 이제 약한 저 같은 사람은 매번 큰 시험 직전마다 멘붕을 겪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수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거되지 않았나? 그 밖에 뭐 양이 너무 많다든지 문제가 너무 어렵다든지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님, 자신을 숨기다 보면 괜히 주변 사람에게 벽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하루님도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어리실 것 같은데 어린 사람이거든요. 우리 다. 저도 어려요. 저도 30인데 저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고 저도 보호받아야 될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강한 척 해가지고 주변에 그래봤자 기대감만 커지고요. 안 됐을 때 실망감만 커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한테 안심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뭔가를 말했을 때 그게 그렇게 먹히지 않을 때도 많아요.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자초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나는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나쁜 의도의 사기는 아니었지만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보다 다른 성격을 계속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나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딱히 악의를 갖고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속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자신이 없죠. 주변 사람들이 날 다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실망할 것 같은데, 나를 떠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안 떠날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서 어느 날 나 이런 게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 너 그렇게 약한 애였어? 에이,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그렇게 아프고 힘든 부분을 오픈해 준 거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는 인간관계는 멀어져야만 하는 인간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너 약했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죠. 제가 뭐 100세의 인생을 사는데 항상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런 순간에 저의 자존감이 박살나는데 몇 배로 박살나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자존감 낮은 애인지 몰랐는데 라고 떠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나의 자존감을 박살내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있고 힘들 땐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맥에 크게 연연히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빨리빨리 손절해야 되는 인간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하루님 되게 리스펙해요. 그 모의고사 끝난 날에도 접속해서 공부해 주셨고 지금도 계속 제일 자주 오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야 뭐 이제 며칠 안 남았고 해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버티지만 사실은 입시라는 게 모든 사람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모의고사도 보고 뭐도 하면서 계속 나의 자리를 계속 알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뭐 우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계속 펼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계속 맞추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힘들지. 정말 힘들고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고 잠이 오고 쉬고 싶고 한 거는 내가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만 계속 시키는데 막 행복하고 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나 지금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좀 잠자고 싶은데 못한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라는 거는 건강한 거죠. 정말 심적으로 안 건강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불면증인데 잠이 온다는 거는 정말 건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오픈하고 나의 그런 니즈를 어느 정도는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울고 싶으면 울면 되잖아요. 왜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창피하면 뭐 화장실 가서 울어도 되고 뭐 울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울면 지는 거야. 지면 어때요? 입시에서 이기면 되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정신 승리하지 말고 진짜 승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합격을 했고 누구는 떨어졌는데 야, 난 그래도 떨어졌지만 입시하는 과정 중에서 절대 울지 않았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눈물이 날 땐 울고 주변 때 찡찡대고 뭐 가족들이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힘들다고 찡찡대면서 입시를 합격하는 게 낫지. 그 과정 속에서 야, 나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찡찡대지 않고 나 혼자 이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서 뭐 그러면서도 입시도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서 뭐 입시에 지장이 온다면 내지는 입시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불행해진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생각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그 공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셨다는 그 저희 서울대법대 선배님이죠. 원희룡 제주도시사랑 뭐 고승덕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뭔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할 일이 많다고 마냥 거기에 먼저 빠져들어서 막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성태 선배는 갑자기 왜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김씨님 이거 저는 이제 오실 때마다 인사하고 싶거든요. 김씨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성함이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이쁜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씨님 반갑고요. 에이, 아직 중학생인데 이쁜 말을 많이 쓰셔야죠. 좌절하는데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그쵸. 사실은 저는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딱 어느 순간 유튜브를 틀더라도 쟤는 항상 저기 있네 라는 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저런 사람도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공부하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옷도 예쁘게 입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행복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름 이렇게 자꾸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 행복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제 김행복님이 오시면 저 행복님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18년이 뭐야.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벌써부터. 그래서 뭐 하루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딱 하루님 같은 분들이 딱 보면서, 쟤도 근데 저 와중에도 뭔가 행복을 계속 찾네, 소소하게. 막 와플도 만들어 먹고, 밥도 시켜 먹고, 이쁜 옷도 사려고 노력을 하고, 막 아둥바둥 애쓰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입시를 하는 거지, 뭐 죄지어서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왜 스스로가 초라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왜 합격을 해야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원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500원인데 나는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입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이 없으면 안 먹어야겠지만. 근데 나도 공부하면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항상.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직 입시생이니까 합격하면 사달라고 해야지라는 게 되게 많았는데, 돌아보면 나는 항상 입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특목고 입시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생이었고, 대학 가니까 로스쿨 입시생이었고, 지금은 또 변호사 시험 입시생이잖아요. 변호사가 되면 무언가에 난 또 도전을 하겠지.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계속 도전을 하면서 나는 지금 도전 중이니까 뭔가를 누리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면,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나보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물론 너무 과한 거를 바라면 안 되겠지. 막 나는 지금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게임을 해보고 싶다. 뭐 게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를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거는 욕심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스스로가 알잖아요.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옷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 옷 이렇게 입는데요. 15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아침에 샤워하면서 나 오늘 못 입지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 그냥 꺼내 입으면 되거든. 그리고 뭐 옷을 사는데 돈은 들겠지만 뭐 안 예쁜 옷이라고 해서 쌉니까? 뭐 예쁜 옷이든 안 예쁜 옷이든 어느 정도 가격은 하는 거고, 내가 정말 된장남처럼 막 명품 옷을 사지르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옷을 고르는데 요즘에 막 쿠팡 같은데 카카오 쇼핑 이런 데 하면은 30분이면 얼마나 예쁜 옷을 고르는데, 그러면서 고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침에 내가 그 옷을 입으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 오늘도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남들이 동의를 해주던 안 해주던 그러면 되는 거지.
저 이렇게 입고 로스쿨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로스쿨생스럽지 않은 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입어? 뭐, 공부 안 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옷을 이쁘게 입는 거랑 공부를 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제가 무슨 불편한 한복을 입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너무 편한 추리닝을 입으면 잠이 와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느 정도 뭐 세미 정장 같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럼 이 옷 구겨질까봐 엎드리지도 않아. 반드시 앉아서 공부를 하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교복이 어디 편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그 옷 자체는 불편한 디자인이었지. 그치만 나는 그걸 입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교복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정장 같은 거를 입어서 입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 공부를 하면서도 운동할 시간을 꼭 빼서 하라고. 근데 나는 그 말도 반대거든요. 운동을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 상태가 더 간다 그러면 하면 좋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안 하던 뭐 헬스나 웨이트 같은 걸 심하게 하면은 며칠 근육통이 와. 그리고 근육통이 오면은 공부를 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결국 이걸 풀려고 병원을 가겠지? 그럼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막 하지.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힘드니까 또 쉬어야 되지. 그럼 쉴 때 난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남들은 쉴 때 운동을 한대 라고 생각하면 나 운동 좋아하지도 않는데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계속 스트레스를 쌓아나가는 거야.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쌓았다 풀었다 쌓았다 풀었다 하는데 난 얘 따라하느라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올해 들어서 알았다. 내가 취미 생활을 남들이랑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무한테나 붙잡고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 약간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돈도 많이 들고 빨래도 대신 해줘야 되고 세탁소도 맡겨야 되지. 근데 그 정도는 뭐 요구해도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해서 이제 확실한 거는 보여줘야 하는 거지. 그거를 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를 해서 내 상태가 얼마나 나아지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됐느냐,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 아, 행복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나는 행복님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어. 왜냐면은 내가 행복님한테 누워서 읽는 법학이라는 책을 추천했고 글씨체를 고쳐달라고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했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행복님은 그 말을 실천하고 있대. 근데 이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나도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한 사람 엄청 많았지. 글씨 잘 써야 된다. 근데 나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근데 내가 민디 경험을 했는데 날 믿고 하는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왜 오지랖이야? 네 할 공부나 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걔는 그러면 되는 거지. 걔는 그 시간에 자기 할 걸 챙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가고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 주변 사람을 도울 생각이 시간이 뭐가 있어? 그 시간에 잠을 더 자. 그 시간에 오랜만이에요, 매니콜드님. 어제 오신다더니.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렇게 남 신경 쓰는데 잠을 더 자고 지 할 거에 운동이나 더해 이런 사람은 그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으라 그러면 걔는 그게 방법인 거고 나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 그랬을 때 도움을 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면 난 이걸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면은 다들 똑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하루님은 대학 입시를 하신다고 했고 저는 변호사 입시를 하고 있고 사람마다 다 하는 건 다른데 어쨌든 나랑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인들이 어떤 걸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후기집 같은 것도 보고
뭐 수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건 되게 좋은데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무언가가 맞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쟤 1등인데 쟤는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마냥 받아들이면 나처럼 되는 거야. 막 운동하고 있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정작 이렇게 행복님처럼 나한테 무언가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나는 그거를 도와주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아이 나 바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또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그거를 되게 차갑게 외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몇 시간씩 며칠씩 머릿속에 맴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냥 대답을 해주는 게 낫지 몇 번 시간을 써서. 근데 자기를 잘 알아야지. 자기가 뭐에 반응을 하고 뭐에 반응을 안 하는지. 저는 최근에 어떤 걸 찾았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3-4시간 정도 되면 내가 짜증이 쌓여. 이빨이 쌓여. 그래서 막 화가 나.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막 보다가도 화가 나요. 옛날에는 그게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잘 자요, 행복님. 내일 또 봐요. 나는 그냥 공부하는 시간에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근데 그때 사실 그거를 딱 캐치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가서 그네를 좀 타고 온다든지 저 요즘 그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네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내 친구한테 잠깐 통화를 해서 약간 기분 전환을 하면 될 것을 그냥 그거 아니고 나는 지금 막 공부를 하다 짜증이 나는데 이 앞에를 딱 봤더니 남들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죽치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면은 그날 하루는 뭐 통째로 바쳤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행복님 잘 자고요. 내일 봐요. 행복님 아직 키 크셔야 되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뭐에 반응하는지, 뭐에 눈살을 찌푸리고 뭐에 입꼬리를 올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너무 좋고, 솔직히 내 유튜브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한테 내가 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입꼬리를 올려주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때문에 나는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난 이거 할 때마다 행복하겠지. 왜냐면 나는 누군가를 도울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루님이나 매니콜드님이나 행복님처럼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나는 또 내일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비록 때로는 이기적으로 공부만 하고 있지만 어제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힘이 됐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진심으로 행복한 거지. 아우,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좋네.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채팅창에 말 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사실은 제가 뭐 유튜버로 성공하겠습니까? 이따위로 해서. 제가 지금 뭐 편집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내 할 거만 하고 있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비주얼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지금 선생님이 주신 거 이거 아침마다 매일 제가 갈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미 말고 달콤한 건 거의 다 먹었고요. 산미는 이제 내일부터 먹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미인데 제가 밤에는 조금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말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그냥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도 읽고 사람들 생각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저 잠에 되게 푹 자게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의 감정의 사용법.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이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건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책 때문인 건지 명확히 알고 근데 사람마다 그 반응하는 게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것 때문에 왜 화나 그 와중에 화가 왜 나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나한테 싫은 거는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화가 날 때가 있었어. 왜냐면 내가 일어나는데 남들은 다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소변을 보면서도 죄책감을 받았어요. 손을 닦으면서도 죄책감을 받고 막 그 죄책감을 계속 나한테 선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정말 스트레스면 남들 없는 데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내가 그때까지 왜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냐면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바야, 너랑 비슷한 길을 갖는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경쟁 심리 속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맞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다 잘 됐으니까.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남들 없는 데서 공부했고 학교에선 잤거든. 왜냐면은 학교에서 나랑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면 경쟁 심리가 들고 나는 짜증나니까. 그럼 내가 나의 공부법, 나의 생활 습관, 나의 패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거 믿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잘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너무 쉽게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나를 찾으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절이 너무 까마득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혼돈의 카오스였는데 다행히 저는 운 좋게 쉽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특징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 내가 그래서 10년 전, 7년 전 이때 어떻게 살았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기억이 나더라고. 이때 이랬지, 그때 저랬지, 뭐 그때 귀걸이도 했었지, 옷도 샀었지, 집에 오래 있었지, 친구들은 누구누구를 만났었지 이런 게 딱 기억이 나면서 좀 용기만 가지면 그때 심리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때 하던 것들 다시 다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다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의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를 내가 다시 찾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안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에다 나를 맞추니까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걸 해결하는 거랑 공부랑 같이 하니까 힘들었다면 지금은 나는 애초에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생긴 틀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공부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는 생겨요. 중간중간에 뭐 과제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뭐 카카오톡으로 짜증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때 나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어떻게? 왜냐면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거에 반응하고 어떨 때 편안한지를 스스로 기억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풀이라는 시를 쓰고 버티기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버티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사실은 버티기만 하면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입시에 전략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어떠한 책들을 보고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와서 생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버티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불안해서 이걸 하다가 막 다른 걸 하기도 하고 내지는 멘붕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를 포기해버릴 때도 많은데 근데 그걸 버티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 번을 거치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입시에서 실패해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는 버티지를 못했어. 내가 처음에 가진 마음가짐이랑 계획을 끝까지 버텨낼 힘이 없었지. 근데 저는 이게 내가 나약해서라는 생각보다는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주변에 공유를 하고 나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주변에 일찍 했으면 내가 이런 것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일찍 조성해서 그 안에서 잘 그 기간들을 버텨놨을 텐데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강한 바위였으면 좋겠거든. 강한 소나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힘든 얘기를 안 하고 일체 에이 내가 알아서 하지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주변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근데 결국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변에 믿음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 했는데,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나랑 한 배를 타고 나를 좀 도와주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뿌듯하고, 나한테도 든든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때문에 풀이라는 시를 읽으면서도 너무 센 척하지 말자. 풀처럼 솔직하게 눕고 드러눕고 힘들면 솔직하게 슬픔을 울고 피할 건 피하고 막 뭉칠 건 뭉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풀이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머님께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30살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더 어리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기분이 좋은데 하루님이 방금 하신 말은 신바님 이것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표정도 어둡고 막 이래서 교도가 공부하니까 많이 힘드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되게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기분이 좋아요. 뭐 내가 외모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내가 많이 밝아졌대. 근데 그게 나는 이렇게 뭔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나도 많이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몇 명 시청 중 이렇게 뜨거든요. 이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으면.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지. 왜냐면은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나는 기껏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물론 한 명도 없고 막 이러면은 나도 조금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힘이 됩니다. 8명이 있으면 8명이 지금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같은 걸로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내지는 같은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우리는 같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잖아. 서로가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요. 좀 달라. 그러니까 나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위안이 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아, 쟤는 저만큼 하네. 나도 저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양날의 칼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날카로운 칼 쪽이 좀 더 커서 이렇게 왔고 사실은 또 그러한 긴장감이나 나리선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뭐 그러면 시밤은 잠시 중단을 해야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입시이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루님이랑 뭐 세시생님도 그렇고 행복님도 그렇고 뭐 What IW 그리고 매니콜드님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일은 다 다르고 고민도 다 다르고 그리고 나이도 다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나는 이거 서로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여러분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님도 행복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냥 같은 스쿨에 있는 학우들이나 같은 학부 친구들도 그렇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하지 너무 가깝고 너무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이끼리는 사실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서로를 위해주기도 힘들고 저조차도 그런 적 없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래오래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을 봐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이 자꾸 산으로 가고 그리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나오는 말을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너무 무언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겨내야지,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한 턴 정도는 이렇게 묻어가면서 맡기는 거죠. 슬프면 울고, 눕고, 자고, 쉬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단 시간을 버티는 거. 이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포기해버려. 아, 나 이거 도저히 못했어. 이런 생각만 안 들게끔 버티고 요령을 좀 적당히 피워가면서 버티면 이 이후에는 또 이걸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제가 살면서 포기했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힘들었던 일이 닥쳤는데 이거를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정면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지.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계속 부딪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한 일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할 엄두가 안 난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졸리면 자요. 눈물 나면 울면 되고 제발 참지 마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는 뭐 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밖에 없어. 그때 가면 안 되겠지.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사실 없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시간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을 했을 때 100만큼 성과가 났는데 11시간을 했는데 80밖에 안 나면 10시간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시간에 집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을 했대. 누구는 뭘 했대. 이거에 집착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칼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고 그 무딘 칼로 막 싸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니콜드님, 네, 저는 이거 요즘에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감정을 빨리 추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의 가장 큰 힘인데 내 감정이 때때로는 나한테 촉발제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제 완충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있으면은 진짜 순수하게 지능이랑 체력으로만 싸우게 되는데 그거는 너무 위험하죠. 우리는 다 사람인데. 아, 그래요? 선생님, 아, 요즘도 모의고사 푸는구나. 양날의 검 저는 뭐 오랜만에 썼는데, 저는 선생님 얼른 주무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선생님이 주신 커피 맛있게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들 자야겠죠? 저도 오늘은 새벽 공부를 할 체력이 안 될 것 같고, 아, 오늘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평소에 항상 혼자 떠들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되게 편하게 방송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할 거리들을 계속 만들어주셔서. 네, 자주 와주세요. 우리 좀 친해지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네, IW님도 좋은 밤 보내세요. 그리고 매니콜드님, 오늘은 좀 더 그랬나요? 네, 구독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부터 또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님도 이제 내일 위해서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항상 저랑 2시쯤 이때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는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하셔서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자야겠습니다. 네, 안녕히들 주무시고 내일 봬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